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려던 독일 공격수 티모 베르너의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득점 당시에는 극찬을 보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최근 베르너의 부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이어 아예 퇴출 결정까지 내리는 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너를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로 떠나보내기로 하면서 새로 영입할 윙어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 도착한 양민혁 선수의 주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선수로 어떤 윙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영국 현지에서 나온 이적설 보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에서 또 한 번 독점 보도라고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데니 러스트 에디터 그리고 딘 존스 기자가 협업해서 쓴 기사인데요. 기브미 스포츠가 점차 공신력을 높여가면서 다양한 현장 취재 기자들을 영입해서 기사를 내고 있죠. 물론 여전히 공신력이나 확실성이 높다기보다는 신생 매체, 인터넷 매체로서 검토 단계, 관심 단계인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좀 소개를 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내용을 가짜 뉴스로 생성하지는 않는 그런 이력이 있는 기자들로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브미 스포츠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내놓은 기사의 제목은 주급 20만 파운드의 스타가 올 여름이 되면, 내년 여름이 되면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20만 파운드라고 설정한 것은 이 손흥민 선수를 또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주인공은 바로 고액 연봉이지만 라이프치히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토트넘으로 임대를 온 베르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브미 스포츠가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토트넘이 올 시즌이 끝나면 베르너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첼시전 3대4 패배에 이어 유로파리그 레인저스 원정에서의 무승부 이후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개 인터뷰에서 베르너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지적을 했고, 그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레비 회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베르너를 정리하고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개편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이 부진을 만회한다라는 구단의 내부 결정이 나왔다는 건데요. 보도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본래 베르너가 이 맨시티전의 활약을 통해서 완전히적 옵션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850만 파운드만 지불을 하면 라이프치히로부터 완전히 베르너를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 정도의 경험과 또 이적료를 들여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 이만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에 결정력까지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기브미 스포츠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베르너가 좀 영입할 정도, 완전히 데려올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번 더 임대로 써보겠다는 생각도 가졌고 또 완전 영입도 할 수 있을 선수라는 지지자였는데, 레인저스전 1대1 무승부 당시에 이제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한 그 경기 이후로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토록 강하게 비판을 한 이유도 이제 베르너를 사실은 쓰지 않겠다, 그리고 팀에서 내보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어린 선수들보다 못했다라면서 당시 베르너의 플레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플레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베르너에게 더 믿고 기회를 주기보다는 대안을 찾겠다라는 확실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측면 공격수를 찾고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는데, 실제로 쿨루셉스키를 가짜 9번 오른쪽 윙어 공미로 쓰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도 다양한 역할을 맡기고, 존슨도 좌우로 오가게 하고, 지난 여름에 영입한 오드베르도 좌우에 모두 쓸 수 있는 선수라는 점들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베르너와 완전 영입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것도 베르너가 왼쪽 오른쪽, 특히 오른쪽에서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면들, 존슨도 그렇잖아요.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서 좀 부진한 면들을 보이니까 앞으로 영입할 선수들은 양쪽에 모두 잘 뛸 수 있는 선수를 찾겠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워낙 많은 활동량, 스프린트 횟수 등을 요구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크고, 또 그 부상 이슈가 아니더라도 활발한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조합을 쓰고 여러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른 변수를 생각해서 기용을 한다면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선호된다는 것이죠. 기브미 스포츠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청하에 영입 리스트가 구성됐는데, 그 윙어로 거론된 것이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클럽 브리헤의 덴마크 대표 윙어 안드레아스 스코브 올센, 그리고
덴마크 위트일란 조규성 이한범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또 측면 자원인 다리오 오소리오 칠레 대표 선수고요. 또 올림픽 리옹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의 신성 라얀 셰르키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선수다라고 합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도중에 왔던 것은 아시안컵 참가 기간에 그 공백을 대체해야 될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년 임대로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임대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또 오도베르가 왔지만 오도베르의 부상이 또 빠른 시간에 발생을 하면서 더더욱 이 베르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때 또 베르너가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베르너를 두고 베르너를 베테랑으로 둔 이후에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하는 과정에 그런 징검다리 선수로 쓰자 또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베르너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기라고 보여주니까 그보다 더 급이 높은 선수를 영입하자라는 기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센, 오소리오, 셰르키에 대해서 당장 1월 이적 시장에 데려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들 중에 1월에 협의가 될 선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또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뛰고 있는 라울 모로 선수도 측면 자원으로서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이 선수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렸을 때 특히 1월에도 일단 1차 접촉을 해보고 여름 이적 시장을 목표로 데려온다. 원활하게 얘기가 되고 가능성이 생기다면 1월 달에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우선 이 보도를 한 딘 존스 기자는 많은 분들이 또 축구 매니아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기자인데 공신력이 높은 기자는 아니지만 이름이 많이 보이는 기자예요. 기브미 스포츠의 시니어 이적 시장 전문 기자, 어떻게 보면 고참급 기자고요. 이전에 이제 일간지인 썬데이 피플 그리고 온라인 매체인 블리처 리포트 그리고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사 유로스포츠 인터넷판 그리고 영국의 인터넷 신문 팀토크 등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 기브미 스포츠로 옮겨왔고 또 풀럼을 어렸을 때부터 응원하면서 자랐던 서포터 출신이니까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데니 러스트는 기자는 아니고 에디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의 켄트 센터 대학교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을 한 언론인으로 본래 이제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또 아마추어 리그를 전담 취재하고 현장 취재를 하면서 SX 에코에서 또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KMTV에서 프리랜스 비디오 스포츠 이제 영상 파트 부분에서도 또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쌓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기브미 스포츠에 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트넘 팬으로서 또 토트넘의 현장 취재를 꽤 하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 어찌 보면 베테랑 기자라든지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인데 이 둘이 함께 정보를 수합해서 이 기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베르너를 완전 영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1월 달에 베르너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목표에 두고 또 최대 6월에 데려오겠다라고 이렇게 윙어들을 찾는 것은 공격 라인에 꽤 많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대로 브라질 리그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본인의 친정팀인 플루미넨시와 공식 협상이 시작된 것에 이어 플루미넨시의 지역 라이벌이죠. 같은 지역의 플라플루 더비라고 하는 정말 라이벌 관계인 또 다른 브라질의 명문팀 플라멩구도 토트넘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는 브라질 내에서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UOL 에스포르치에서 보도를 했고 또 유럽 내 이적 시장 정보까지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 축구 기자죠. 포르투갈 리그 소식에도 정통한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멩고가 토트넘 측에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토트넘은 이를 거절했고 4천만 유로는 돼야 된다라고 회신했다고 하거든요. 즉 토트넘이 사실 히샬리송 영입하는 데 있어서 6천만 유로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4천만 유로 정도면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플라멩고도 플루미네시도 그 정도의 금액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히샬리송이 브라질에 갈 의향이 있고 또 토트넘도 협상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상황은 1월 이적 시장 기간이 열렸을 때 충분히 본격적인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중동 매체인 아랍뉴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사우디 리그에서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면 데려오려고 한다. 노리고 있다. 여전히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년 전부터 매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사우디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이런 제안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죠.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적료를 챙길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우디가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약이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의 의지와 포함해서 만약 토트넘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올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와도 결별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나가고 히샬리성도 나가고 베르너까지 나간 상황이 됐을 때 역시 측면 공격 자원, 전천후 공격 자원의 보강의 풀이 많아져야 한다. 이미 영입되어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많긴 한데 더 많은 선수, 새로운 선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언급됐던 마커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액의 연봉을 부담하기가 토트넘 입장에서 어려운 선수인데다가 그 연봉만큼의 값어치를 할지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국의 굉장히 저명한 축구 전문 기자죠. 헨리 윈터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 레시포드와 직접 인터뷰를 갖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레시포드 본인도 이제 개인적으로 맨유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 다음 단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정말 20년 동안 집처럼 지내왔던 맨유를 존중하고 있는데 떠난다고 해도 원한 없이 그런 안 좋은 마음 없이 좋게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앞으로도 맨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최근 조정 경기에서 밀리는 상황들, 구단에서 나왔던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 이런 것들을 상처로 받았을 수 있지만 또 일부 팬들이 레시포드를 향해 좀 비판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들도 있었지만 나는 맨유를 사랑하고 또 맨유에서 시간이 행복했고 떠난다는 생각도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시포드의 이적 가능성을 또 보도했던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우선 레시포드가 맨유를 떠난다고 했을 때 당장 리그에서 맨유를 적으로 상대할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는 스페인 라리가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또 주드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에 간 상황이라든지 꽤 많은 잉글랜드 또 출신 선수들이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클래스의 측면 또 경기력의 측면에서 견줄 수 있는 무대가 라리가이기 때문에 레시포드도 라리가에 가서 본인이 명성과 평판을 좀 유지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되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나 프랑스 리그왕 이런 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그 무대로 가서 활약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프리미어리그보다 좀 낮은 무대에 가서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스페인 라리가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라리가에서 레시포드를 또 원할 만한 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가 아니라면 또 연봉이라든지 혹은 이런 레시포드의 야망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맞춰주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레시포드를 데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지금 기브미 스포츠에서 언급된 선수들을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뛰던 히샬리송, 손흥민, 베르너가 나간다는 상황이지만 리스트업된 선수들은 사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멀티 자원이면서도 왼쪽에는 부상에서 이 오두베르거 회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양미아 선수가 잘 자리를 잡는다면 그 선수를 거기에 쓰고 오히려 지금 존슨이 아쉽고 또 쿠르세프스키도 가운데로 온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좀 주전으로 뛸 윙어를 더 찾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베르너가 양쪽을 다 못 쓰는 상황 속에서 존슨도 아쉬우니까 오른쪽 측면 자원들이 리스트업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스코브 올센 같은 경우도 덴마크 대표 선수로 187cm로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데 측면에서 왼발이 날카롭고 또 돌파력도 있고 도움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올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17경기 7득점 3도움으로 벌써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28경기 10득점 4도움 올 시즌의 페이스가 더 좋죠. 덴마크 대표로도 벌써 37경기에 뛰면서 8골을 기록한 선수인데 거의 이제 덴마크판 쿠르세프스키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쿠르세프스키가 사이드보다는 안쪽에 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함께 세울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쿠르세프스키의 백업 자원으로 대체 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또 한 명의 쿠르세프스키를 데려오는 느낌으로 이 올슨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소리우도 마찬가지예요. 칠레 대표 선수인데 왼발잡이고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덴마크 미툴리아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남미 출신이지만 184cm로 신체 조건이 괜찮은 가운데 왼발 능력과 측면에서의 공격 능력, 득점 생산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올센과 비교했을 때는 공격 포인트가 최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 유로파리그 본선도 치르고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지난 시즌 유럽 무대에 합류한 이후 꾸준히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적료가 저렴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또 관심을 보내고 있는 선수고요. 조건상으로 보시면 결국 쿠르세프스키의 백업을 찾는 게 아니냐 그리고 쿠르세프스키가 측면에선 좀 느리다 보니까 피지컬이 좋으면서 쿠르세프스키보다는 좀 빠른 선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선수들이 또 주로 오른쪽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왼쪽도 못 보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또 왼발 정발윙으로 쓴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또 이런 윙어들이 굳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벌려서 폭을 만들어주고 크로스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올센도 오소리오도 아예 왼쪽에 정발 윙어로 돌 수 있다. 손흥민, 베르너, 히샤이송이 사실 왼쪽에서 윙어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포워드 형태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발 윙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뭐 그런 관점에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 중에서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선수는 라이안 셰르키인데요. 프랑스 명문 클럽 리옹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프랑스 올림픽 대표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 셰르키는 이선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 무엇보다 양발잡이죠. 177cm로 앞서 언급된 선수들보다는 뭐 체구가 작긴 하지만 현란한 드리블 기술, 정말 천재적인 기술과 양발 능력, 슈팅 능력, 무엇보다 득점 능력을 갖고 있어요. 2022-2023 시즌 리그왕에서 4득점 6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또 올 시즌 같은 경우 11경기 3득점 3도움을 올리고 있고 유로파리그 6경기에서 2득점 4도움으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프랑스 대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선수로서 말씀드린 전천후 선수다. 좌우 측면, 처진 공격수, 공격 미드필더 내지 중앙 미드필드까지 가능한 자원이니까 이 선수가 온다면 정말 이 선의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뭐 왼쪽에서 사실 양발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른발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했던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해서 골을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정발 윙으로 뛰면서 또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측면 플레이 또 인버티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또 공미 자리에서 쿠루세스키나 메디슨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선수가 온다면 또 부상 중인 오도베르가 회복했을 때 이 프랑스의 젊은 이제 2선 자원으로 새롭게 또 팀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정말 시급한 것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고 쿠루세스키, 존슨 등이 활약을 하고 있는 2선보다는 수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비 라인에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선수로 프랑스 리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후사노프 선수가 지금 프랑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뭐 뉴캐슬과 토트넘이 뭐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수를 뭐 3천만 유로 정도에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양발잡이고 특히 왼쪽에서 왼발 빌드업이 되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후사노프를 1월 달에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페인 라리가에서 왼발 센터백으로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오마르 알데레테, 파라과이 대표 수비수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만족감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부상인 가운데 또 포스터 골키퍼의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장기적인 좀 자원으로서 브라질 보타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재 브라질 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존 빅토르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토트넘이 1월뿐 아니라 내년 여름에 전면적인 또 한 번의 리빌딩을 계획을 하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전방 공격수로는 릴에서 계약이 끝나는 조너선 데이비드를 가장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히샤이송이 나가는 것이 꽤 많이 진척이 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선수 같고요. 양미애 선수가 합류한다고 해도 왼쪽에 오도베르, 오른쪽에 존슨이 있는 가운데 쿠르셉스키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중앙에서 경기를 더 잘하고 있고 또 오도베르도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쉐르키라든지 스코브 올센 같은 조금 더 다른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양미애 선수가 오른발잡이로서 거의 양발을 잘 쓰면서 또 오른쪽에서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코브 올센은 존슨 양민혁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도베르보다 셰르키가 조금 더 검증된 선수인 가운데 무어와 양민혁 선수는 조금 많이 어리고 또 무어는 임대로 팀을 떠나서 다른 데서 경험을 하고 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데이비드나 셰르키, 올센 이런 선수들이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이미 베티스 쪽에서 선구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선 옵션을 가지고 있는 카르도즈 선수가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수비 라인은 부슈코비치가 임대해서 돌아오고 윌리엄스도 임대해서 돌아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전 자원인 반더벤의 부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후사노프나 알데레트 같은 선수들이 이번 1월에 영입이 된다면 쭉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상황들, 어떤 선수가 나가고 들어오는지 상황들은 시즌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의 상황, 경기 상황,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 연말 일정일 것 같아요.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 그리고 이어지는 리버풀, 노팅엄,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어찌 보면 이런 이적 시장의 계획이라는 것이 또 감독이 누구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느냐 아니면 다른 감독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감독의 성향, 전술 방향에 따라서 또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과연 토트넘이 어떤 이적 시장을 맞이하게 되고 또 1월 달에는 어떤 선수를 보강하게 될지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사우스햄튼전 승리로 일어난 그 상황을, 반등에 이른 상황을 남은 경기들의 또 승리와 또 결과를 통해서 유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올해 말이 끝날 때까지 펼쳐질 경기들 한준TV가 모든 경기 여러분과 입중계 실시간 소통방송으로 진행하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경기 함께 지켜보시고 그 이후 영국 현지의 소식, 이적설 팩트체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